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서로 이렇게 양발이 아프시지 않은 분은 아픈 발의 상태와 아프지 않은 발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프지 않은 발의 상태까지 온다고 하면 그게 아픈 발의 치료가 거의 이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지 않던 구두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폼나게 신고 다녔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조금 화근이 돼가지고 왼쪽 발바닥이 갑자기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하더니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파스도 붙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 한 2달 반? 2달에서 석 달 사이를 이제 고생을 했는데, 웬고하니 이 발이라는 것은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죠.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똑바로 서서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척추, 이제 하체, 마지막 발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압력이 발바닥에 가중이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발바닥의 피로도도 많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연코 살기에는 뭐 발바닥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발바닥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양쪽 발바닥이 우리 신체의 각 장기 내지 기관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아주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왼쪽 발바닥이 뜨끔뜨끔하니 아프기 시작해서 쿡쿡 쑤시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려고 하면은 무슨 전기가 와서 찌릿찌릿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쓸 만큼 상당히 그 짜증도 나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또 거기에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 이겁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그 이렇게 불탄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발바닥에 불났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증상이다,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다, 이런 것이라고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족저근막염을 제가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면에서 회복하는 그런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바닥이 아프다는 얘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은 노화하고 노후세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요? 노화라는 것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경과가 되는 인생에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병이나 노화나 사가 중간에 오기도 하고 또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로병사라는 말도 그냥 그렇게 통용하는 말로 쓰되, 나이가 들기 때문에 드는 병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어떻게 좀 더디게 진행되게 하느냐, 내지는 노화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생명과 수명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조금 뭐 좀 진행이 되는 걸 좀 더디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뭐 세포나 뭐 혈관 뭐 이런 쪽에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노쇠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면역력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한번 어디 크게 한번 뭐 낙상을 했다든가 어디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골반뼈가 이렇게 금이 갔다든가 그러시면 대부분은 오래 견디시지 못하고 세상을 뜨시는 경우도 많이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쇠하다는 것은 그 나이에 그래도 견딜만한 무슨 병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그것을 감내할 만큼의 면역력 내지는 체력, 몸이 또 그런 깡다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견뎌 하시면 노쇠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45이 넘어가면 노안이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노족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발도 늙습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하셨지만, 난 노안이 와서 뭐 이렇게 난시, 원시, 뭐 근시 뭐 이런 걸 찾아서 뭐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된다, 안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오늘 제 영상은 발에도 좀 관심을 가지십사, 그런 것이 주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노족이라는 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발이 늙는다는 것은 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여러 가지 관절들이나 근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절과 관절을 잇는데 얇은 약간 섬유질로 되어 있는 아주 탄력적인 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탁탁 고무줄을 예를 들면 탱탱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수축이 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쫙 펴졌고 다시 또 이렇게 원위치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족저근막염도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뭐 문제가 없지만 너무 발을 혹사해서 쓴다든가 갑작스럽게 자기 체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평평한 단화를 신다가 이제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화, 노쇠, 노안, 노족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장기를 한 60년 썼다고 생각해 보시죠. 기계도 60년 쓰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기계야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하지만 또 그거 갖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기계는 바꿔치면 되지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뭐 바꿔친다는 것은 아직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일병장수 다시 말씀드려 예전보다 확실히 생명은 더 유지가 되고 더 오래 사시지만 그렇다고 무병장수하는 시절도 있지만 무병을 뺀 유병장수 시대가 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미리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족저근막에 생기는 염증 그것이 족저근막염인데 과연 그러면 염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염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위가 좀 문제가 되면 위염이 있다 그러고 또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장염이 있다고 그러고요. 염증이 많아서 몸에 좋은 일은 없겠지요. 또 염증을 없앤다. 다시 말씀드려 노화된 그런 세포들을 좀 이렇게 달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항산화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족저근막염에 국한해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염증이라고 보시는 분도 많아서 과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탄력적인 그 섬유로 된 층 다시 말씀드려 근막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내지는 아프지 않게끔 만드는가 이것이 치료의 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낫게 하나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죠. 제가 병원을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요. 주변 사람이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올린 것도 많이 보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의료인들이 이렇게 하는 채널도 있지만 또 큰 부류는 이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전기 치료를 위주로 하시는 분, 또 그리고 일종의 대체의학 비슷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뭐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주관적인 그런 처치 내지는 치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사실 더 머릿속이 좀 혼란한 상태로 저는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특히나 정형외과를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담당 선생님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치료 후기를 올리는 데 있어서 기간은 발병서부터 한 3개월 언저리, 다시 말씀드려 2개월은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석 달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경험담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0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그
주관적인 치료 후기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 때는 이제 뭐 물리치료 내지는 마사지 내지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를 이제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기간이 또 일종의 먼저 선행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빨리 회복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그 주사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성의 주사도 있고 비스테로이드 또 있다 이제 그러는데,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내지는 뭐 무슨 고주파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들어봤는데 저는 그건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주사는 한 대 맞았던 것 같고요. 좀 아프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생제 내지는 뭐 아플 때 쓰는 약들을 많이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픈 채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그냥 물리치료는 몇 번 받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전제하에 발바닥에 하중이 많이 가는 것이, 물론 이제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여러 군데서 하지만 체중 줄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체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었다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족저근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발바닥은 이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발도 있다고 합니다. 평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선천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함께 제가 적극적으로 신경 썼던 것은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마사지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위로 당기다 보시면 발바닥 가운데쯤에 아주 묵직하게 생겨 있는 힘줄 같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족저근막염 중에 가장 큰 부분인데요. 거기가 딱딱해져 있다 아니면 조금 긴장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건 아직 난 단계가 아닙니다.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서로 이렇게 양발이 아프시지 않은 분은 아픈 발의 상태와 아프지 않은 발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프지 않은 발의 상태까지 온다고 하면 그게 아픈 발의 치료가 거의 이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렇게 조그만 공 같은 걸로 굴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페트병 뭐 커피 캔으로 하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마침 집에 있던 그냥 동그만 좀 묵직한 공을 갖고, 볼이죠 볼, 공을 갖고 수시로 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마침 집사람이 쓰던 이렇게 전기 이렇게 드륵드륵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앉아 있을 때도 컴퓨터를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수시로 썼던 것 같고요. 첫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 마사지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이 좀 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근육들 그리고 이제 그 근육들이 모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뼈들과의 접합점 이런 쪽이 별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상인이었을 때 원하는 만큼 움직이는 그런 강도까지 가려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발바닥만 보시는 것보다는 발바닥 주변까지, 심지어는 종아리를 지나서 허벅지, 골반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족저근막염의 상태가 조금 완화가 되신 분도 조금 그 다음에는 뭐 골반이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심심치 않게 보았고, 또 종아리 이런 쪽에 다시 말씀드려서 보행을 할 때 서로 나쁜 자세들, 원래 사람이 직립 보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왼발 가는 거 오른발 가는 것이 다 이렇게 똑같지를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신발을 사서 신어도 조금 지나면 그 신발 뒤꿈치가 이렇게 닳아서 조금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하듯이 사람도 걷는 것이 조금 다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발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들이 걸음걸이가 어떤가 그런 걸 보는 것이 또 상당히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걸어가는 것도 다 다르다. 그런 것을 나이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족저근막염이 준 부산물 내지는 선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통증이 있는 부분을 차차 완화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아픈 발에 족저근막이 있는 상태 부드럽고 연하고 탄력이 있어 보이는 시점까지 지금 아프고 있는 발의 족저근막 다시 말씀드려 탱탱하고 긴장돼 있고 뻣뻣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냥 힘줄도 고래 힘줄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조금 발바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저는 도달됨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서부터는 조금 통증도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방법을 찾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으로 갖고 마사지하거나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충격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기기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면 전문가들이 해놓는 특히나 이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해놓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 요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하실 때는 본인의 형편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다고 해서 그걸 쫓아서 하기는 다 어렵고요. 족저근막염도 젊은 분이 걸릴 수도 있고 저처럼 60세가 넘어서 60대 이후에 걸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근육의 이제 상태라든가 근육의 강도 내지는 운동을 했던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듯이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는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통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회복기라고 해야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발바닥만 치료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그 몸의 압력이라든가 발바닥을 거쳐서 오는 척추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너무 거창하다 싶으시면 일단 골반서부터 허벅지, 종아리를 내려오는 그 발까지 내려오는 부분들 그런 근골격계에 대해서도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꾸준하게 해주시고 면밀하게 혹시 어디가 더 이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족저근막은 충분히 자체가 회복을 잘 하려고 하는 근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방치해서 아주 이제 치료 내지는 이제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수술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일반화해서 여러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본인의 발을 조금 사랑하고 본인의 발을 좀 사랑하고 가끔 좋은 콜드크림 같은 거 사셨다가 발도 잘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발도 좀 발을 좀 이뻐해 주는 그런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족저근막염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을 3개월 이내에 한 90% 이상 회복을 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 아래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겸해서 했고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 물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근막이 자체 치유력을 갖고 원상태로 회복을 한다는 데 대해서 믿음을 좀 가지시고 조금 시간은 더 드시더라도 마사지와 스트레칭
그런 걸 통해서 족저근막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완치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다시 막 쓰다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보존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존 치료라는 것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발을 사랑하고 발을 너무 혹사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현재 입장,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께 아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염증 치료 잘 하시고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대한 주관적인 치료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